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쿠키 건강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평균보다 2년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OECD의 보건통계 2021 내용을 분석해 정리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은 2019년 기준 83.3년으로 OECD 평균보다 2.3년 길었고 기대 수명이 가장 긴 일본보다는 1.1년 짧았습니다. 국민 1명이 받은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7.2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는데요. OECD 평균의 2.5배 수준입니다. 하지만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5명, 간호사 수는 4.2명으로 OECD 평균보다 각각 1.1명, 3.7명 적어 보건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3명 가운데 2명은 단백질을 필요한 만큼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은 성인 남녀 15,000여 명의 단백질 섭취 상태를 분석한 결과 노인 3명 중 2명이 단백질 하루 권장 섭취량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또 노인의 단백질 섭취는 새끼 모두 곡류 같은 식물성 단백질에 의존하고 있는데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를 늘려야 한다면서 낮은 단백질 섭취량은 근감소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의료기기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피해 보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법을 공포하고 부작용 피해 보상을 위한 의료기기 제조, 수입업자의 보험 및 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는 배상 능력을 확보하고 피해자는 보험사를 통한 배상으로 구제 기회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개정법은 또 인체에 삽입되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기기들의 용기나 포장을 봉함해 개봉 판매를 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은 항생제를 쓰지 않은 축산물을 사기 위해 20%가량 더 비싼 값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대 수의학과 연구팀이 농림축산검역본부 의뢰를 받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는데요. 응답자들은 일반 축산물보다 평균 19.8% 더 비싼 비용을 내더라도 무항생제 축산물을 구입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연구팀은 소비자가 항생제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라며 항생제 내성균, 항생제 잔류 등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신장 이식이 필요한 고령의 말기 신부전 환자 중에서는 혈액형이 안 맞는 신장을 받기보다는 적합한 뇌사 기증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연구 결과 혈액형이 맞지 않더라도 이식을 받으면 뇌사 기증자 이식보다 환자 생존율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이식외과,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외과 연구팀이 신장 이식을 받은 60세 이상 말기 신부전 환자 634명의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혈액형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장을 받은 A그룹과 혈액형이 맞는 사람에게서 받은 B그룹, 또 뇌사 기증자로부터 받은 C그룹 사이에서 이식 신장의 수명이나 거부 반응 빈도가 유사하게 관찰됐습니다. 이식 후 환자의 연간 사망률은 A그룹이 0.5%를 기록했는데요. 0.3%의 B그룹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C그룹의 사망률 1.5%보다 낮았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새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되고 있는 현재 인파가 몰리는 해수욕장과 계곡, 호텔 등의 시설 이용 시 알아두면 좋을 방역 수칙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예약을 통해서 적정 인원만 이용하도록 하는 사전 예약제가 현재 운영 중입니다. 예약 시스템 플랫폼은 네이버로 일원화됐는데요. 네이버에서 해수욕장 예약을 검색하면 사전 예약제 해수욕장 목록이 뜨고 방문을 원하는 해수욕장을 골라 예약을 선택한 뒤 이용 날짜, 시간, 인원 등을 입력한 후에 예약하기를 누르면 완료됩니다.
예약증을 출력하거나 모바일을 통해 예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예약일에 해당 해수욕장에 위치한 관리자에게 확인을 받은 뒤 발열 검사를 받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해수욕장에서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용객 간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 접종자도 마스크를 쓰도록 권고한다며 특히 대형 해수욕장에서는 개장 시간 외 야간에 백사장에서의 음주와 취식 행위를 금지한다. 이는 이용객의 음주 및 취식 행위로 인한 비말 전파, 접촉 등을 막아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계곡이나 하천 등을 방문할 경우 피서객이 몰리는 곳은 가급적 방문을 자제하고 돗자리, 텐트 설치 시 2m 이상 거리 두기를 준수해야 합니다. 산책, 운동, 등산, 또 물놀이, 관광 등 여가 레저 활동을 할 때 마스크 착용은 권고사항이지만 이 지자체에서 계곡 등 일정 구역을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로 지정했을 경우는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호텔 등 숙박시설에서는 객실 내 정원 기준 초과 금지가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 정원은 최대 정원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다만 1,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직계 가족의 경우 예외 적용되고요. 특히 4단계 지역에서는 저녁 6시 이후 2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3인 이상 숙박 예약 및 이용이 불가능한데요. 동거 가족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객실 정원 내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방역 당국 관계자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실내외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캠핑장과 글램핑장 이용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전했습니다. 자, 만약에 호텔 등에 가서 피트니스나 수영장, 식당, 또 노래 연습장 등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실 분이 계시다면 해당 시설에 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헬스장과 같은 실내 체육시설에 적용되는 수칙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거리 두기가 적용될 때를 제외하고 운영 시간에 제한은 없지만 3단계부터는 샤워장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수영장은 샤워장 이용이 가능한데 3단계부터는 밤 10시 이후 쓸 수가 없고요. 피트니스의 경우는 러닝머신 속도는 시속 6km 이하여야 하고 그룹 댄스 운동, 또 스피닝, 에어로빅, 한요가, 줄넘기 등 GX류 운동은 음악 속도를 한 100에서 200bpm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헬스장이 틀어놓은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이용객이 개인적으로 듣는 음악 속도에는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이상 건강톡톡이었습니다. 쿠키 건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